자, 오늘을 기준점으로 현대차가 어떤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보세요.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도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거래량까지도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현대차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의 현대차가 작년 영업이익이 19.5% 감소했지만 매출이 사상 최대가 나와줬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이뿐 아니라 현대차가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얽히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시점 당시에 보세요.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반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정부에서 당장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 로봇 거부하는 거는 어차피 올 세상이니까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상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나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상 노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니까 주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현대차가 주가가 더 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보세요. 대차장고를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차장고가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기존에 1조 8천억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3조 6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인지를 함께 보시자.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가장 적극적으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증권 외국계 창구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현대차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뭐예요? 공매도 대량 보유자라고. 그러니까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적극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 어떻게 됐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제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이 앞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어 있다, 유입이 되어 있지 않다,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어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정적으로 관세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명확하게 저점 부분을 강하게 지켜주고 있다, 지켜주지 않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죠. 딱 한 줄만 그어보면 명확하게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 구간만 맞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이 구간을 맞고 나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이 가격대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모아갔다, 모아가지 않았다, 모아갔다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했고, 그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활용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당장에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가까이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을 형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또다시 많은 선도 그어드리지 않습니다. 이 앞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보세요. 이전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한 차례 돌파를 하고 나서 또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근데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나?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주가 어떻게 됐다?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5일 이평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마다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주겠죠. 근데 이 개인들의 물량들까지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차익 실현 물량들까지도 다 받아내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당장에 1월 7일 날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어요? 4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터져줬죠. 그리고 이 3거래일 동안 보세요. 4조 원 넘는 돈이 터져줬고 이 구간에서 5조 원 넘는 돈이 터져줬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6조 원 넘는 돈이 터져줬다고. 그러니까 이 세 봉을 기준점으로 15조가 넘는 돈이 유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저점 부분이 어떻게 잡혔어요? 보세요. 이 봉에 저점 부분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관세 분쟁이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됐다?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를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우리가 이 분할을 나눠서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줄였는지 줄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미래에셋 증권의 물량들이 빠져나갔어요? 아니라고. 결국은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기존에 33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128만 주까지 늘렸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KB증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27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이 아래 구간에서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15만 주 가지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어때요? 지금 26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4만 주까지 늘렸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 미친 듯이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군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물량들이 가장 많이 붙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다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한다? 털어내기 위해서 윗꼬리 음봉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밀어냈다고. 그럼 이 하락 구간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다고. 왜 그래요? 더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 결국 이 앞 구간에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대로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장의 신한투자증권도 보세요. 사실상 기존에 32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47만 주로 늘어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미래에셋도 똑같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오늘을 기준점으로 6%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주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줬죠. 당장에 이때 당시에 보세요. 6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터져줬고, 그리고 이 당시에 7조 원 넘는 돈이 터져줬다고. 단순 계산만 해도 13조가 넘는 돈이 터져줬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하지 않는다?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찍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주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뚫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재차 눌린 구간 나오니까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하자.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010-7162-8706 이 번호로 간단하게 대차라고, 현대차의 대차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매도 타점과 동시에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선 엄청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고점 부분 형성하고 나서 재차 눌린 구간 나온다고.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재차 매수하자. 결국은 더 큰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결국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만 써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있는데, 지금 제가 영상 찍게 된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제가 인원수를 오늘만 대폭 늘려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어떻게든 길을 쓰고 들어오셔라. 그리고 무슨 무료 소통방 들어오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단일도 없다고. 지금 기회 구간 왔을 때 어떻게든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함께 수익 극대화하자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대차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난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대차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수급이나 공매도 현황 확인하고 있으니까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거나 소통방 통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단일도 없다고. 어떻게든 지금 기회 구간 왔을 때 기를 쓰고 어떻게든 들어오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